이유진 씨에겐 드러내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다. 이거는 3개 5,000원. 하지만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다. 이거 손 봐요, 땀. 땀이 흥건한 손바닥. 예. 물속에 이렇게 넣었다 그러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누가 이렇게 악수하고 있으면. 그렇죠. 예. 사장님 손은 건조한데. 땀 때문에 손이 축축하다. 이유진 씨는 어려서부터 손에 땀이 많았다. 시도 때도 없이 땀이 나는데 손은 쓸 일이 많은 만큼 불편한 일도 많다. 이런 데 보면 되게 반짝반짝할 정도로 땀이, 지금 이거는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건데 몸에 땀 나는 거는 그나마 어떻게 참겠는데 손에 이렇게 땀이 나잖아요. 이러면 진짜 고민이에요. 너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손에 땀이 나니까. 이유진 씨는 발에서도 땀이 많이 난다. 가자마자 우선 가만히 있는데도 발에 땀이 솟는다. 발은 손보다 더 불편한 게 많다. 이 바닥에 자국이 이렇게, 겨울 같은 경우는 발은 되게 차가워요. 발은 너무 차가워서 발이 막 꼭 진짜 얼음 위에 딱 서 있는 사람처럼 발이 너무 차가운데 이쪽은 땀이 너무 나고 양말은 젖어 있고. 올해 60세인 권영희 씨에겐 걱정거리가 하나 있다. 집안일을 하는데 자꾸만 안경이 흘러내린다. 안경이 땀에 미끄러져가지고 이걸 낄 수가 없어요. 마치 비라도 내리는 것처럼 얼굴과 머리에서 땀이 뚝뚝 떨어진다. 겨드랑이도 많아. 지금 얘를 입어갖고 얘가 지금 젖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다 젖었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로도 막 이래 줄줄 타고 내려오고, 요 등에도 줄줄 타고 내려오고 지금. 그 집에서도 이러니까 제가 환장을 하는 거죠. 더위를 식혀봐도 일단 흐르기 시작한 땀은 좀처럼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너무 심하네. 여기 이렇게 땀이 많이 흘리니까 이게 어떻게 저 사람이 견딜 수가 없잖아. 권영희 씨는 원래 땀이 잘 안 나는 체질이었다. 땀이 쏟아지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됐다면은 내가 이제 그래도 당연한 거다 생각을 했을 텐데, 이제 계속 자라면서 괜찮았는데 이제 한 2년 후부터 이래 되니까. 땀에 젖은 겨드랑이는 숨길 수라도 있는데 얼굴과 머리의 땀은 대인관계마저 불편하게 만들었다. 사람 만날 때 이제 이래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이래 말끔하게가 들어가면 좋은데 땀이 뚝뚝뚝뚝 흘려갖고 막 이제 들어가면은 다들 한 소리씩 다 하거든요.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불편한 거죠. 미안하기도 하고 상대방한테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점이 제가 이제 힘든 거예요. 두 사람은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는 걸까? 땀 분비 후 체온의 변화를 측정해 땀이 나는 부위를 정확히 찾아내고 심장박동의 변화를 통해 자율신경계의 상태를 확인했다. 땀 분비가 자율신경에 의해 조절되기 때문이다. 자율신경은 호흡, 혈액순환, 소화 등 몸의 기능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신경계로 흥분될 때는 교감신경이, 안정될 때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 날씨가 더워지거나 운동을 하거나 긴장이나 불안을 느끼면 체온이 올라가는데 피부에 있는 온도 수용기로부터 체온 정보가 감지되면 자율신경 중추인 뇌의 시상 하부에 전달된다. 이후 시상 하부는 교감신경을 자극하면 교감신경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해 땀샘을 자극하고 땀이 분비된다.
2년 전부터 땀이 많아진 권영희 씨. 얼굴 머리 부위가 체온이 제일 낮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얼굴 머리 다한증의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체온이 낮은 곳은 파란색을 띠는데 얼굴과 머리의 체온이 낮게 측정된 것은 많은 땀이 증발하면서 체열을 빼앗긴 것이다. 다이아그램으로 보시면 자율신경계 전체의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증가된 것도 확인됐다. 이럴 때 의심되는 건 몸속 호르몬 이상. 이겨내는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율신경이 상당히 항진돼 있어요. 전체 파워가 보통 여성들은 7,800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4,600 정도로 상당히 높죠. DHA라는 호르몬은 내 몸속에 면역과 관련이 되게 많고요. 몸속의 기억력이라든지 근육의 힘, 또 활력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보통 한 80 정도가 컷라인인데 이분이 한 25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활력 호르몬은 좀 많이 줄어들어 있고 그다음에 자율신경은 조금 항진돼 있는 그런 두 가지의 양단의 모순을 좀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호르몬 코르티솔과 코르티솔을 조절하고 면역력에 관여하는 호르몬 DHEAS가 기준치 이하로 확인됐다. 권영희 씨의 심한 땀은 호르몬 이상 때문인 것으로 진단됐다. 훨씬 생활하기가 편하신 거죠. 근데 이제 2차성 다한증은 당뇨병, 결핵, 호르몬 분비 이상 등 몸에 이상이 있어 땀이 많이 나는 것을 말한다. 2차성 다한증은 다른 병에 의해서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땀이 많이 난다든지 어떤 외상 후에 신경을 다쳐서 땀이 많이 난다든지 이런 2차적인 원인으로 땀이 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2차성 다한증은 기본적으로 원인을 밝혀서 그 원인을 해결을 하면 대부분은 좋아지고요. 그래도 좋아지지 않는다고 할 때는 약물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하고 압수하는 걸 좀... 이유진 씨의 경우 자율신경 상태는 정상, 땀을 부르는 질병도 없었다. 특별한 원인이 없는 다한증. 대부분이 바로 이런 경우다. 손발에 땀이 나면 이제 제일 불편한 게 그 긴장해서 시험 볼 때 시험지가 젖어요. 맞아요. 제 초등학교 그랬던 것 같아요. 뚫리고 맞아요. 그 종이가 미끄러져서 맞아요. 빵꾸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얼굴 머리에 땀이 나는 분들하고 다르게 손발에 땀이 나시는 분들은 대부분 10대 때 나타나요. 여름만이 아니라 손발 다한증은 겨울에도 많이 힘드세요. 겨울에 이제 손발이 차다라는 게 스트레스고요. 아, 그렇죠. 손톱도 하얗고 여기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1차성 다한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손, 발에 이제 땀이 많이 나는 건데 그런 경우 대부분 20대 이전에 과하게 땀 나는 경험을 하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고통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일 흔한 형태고요. 특별한 원인 없이 6개월 이상 과도한 땀 분비가 지속되며 젊은 나이에 발생, 가족력, 좌우 대칭적 땀 분비 등 2개 이상의 증상을 동반하면 1차성 다한증으로 진단할 수 있다. 보톡스도 있고 뭐 이온 영동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먹는 약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를 하다가 나중에는 수술을 하고 싶다라고 많이들 오세요. 선호하는 방법에 따라서 치료를 해 나가면 돼요. 제가 진짜 이게 땀 안 나오고도 핸드폰도 만지고 장 볼 때 아니면 아이 손도 잡고 이런다면 되게 기쁠 것 같아요. 지금 상상만 해도 진짜 그게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좋네요. 땀은 우리 몸의 체온 조절과 항상성 유지에 꼭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분비되면 문제가 된다. 일상의 불편을 넘어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한 다한증. 2주일 만인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아, 그때는 완전히 막 뚝뚝뚝 뜯겼잖아요, 제가. 네. 지금 많이 좋아졌죠? 지금은 이렇게 흐르는 땀이 없네. 없어요. 2년 전부터 시작된 얼굴과 머리의 심한 땀 때문에 일상을 방해받고 마음을 다치곤 했는데 지금은 같은 상황인데도 땀이 훨씬 줄었다.
전문의를 찾아 호르몬 이상 때문이라는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은 덕분이다. 신기했죠. 너무 계속 이제 나는데 움직일 때마다 났는데 이제 어느 순간 움직일 때도 이제 그게 조금 덜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 4일째 된부터. 그래갖고 그 다음에 또 먹었는데 그렇게 조금씩 이제 나아지더라고요. 땀 때문에 진짜 우울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남한테도 이제 민폐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많이 좋아졌어요. 땀을 나이 탓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 체감 온도가 30도를 웃도는 날씨. 최승자 씨의 외출 필수품은 휴대용 선풍기다.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선풍기를 항상 준비를 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손수건하고. 집에 들어서면 에어컨부터 찾는다. 머리에서부터 시작된 땀은 목과 등을 거쳐 허리까지 흘러내린다. 에어컨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사셨어요? 그때는 괜찮았으니까 모르죠. 옛날에. 그때는 괜찮았어요? 네. 그럼 언제부터 이런 거예요? 이게 이런 지가 한 2, 3년 됐어요. 갑자기 그렇게 땀이 많이 나더라고요. 앞면에서. 그러더니 어느 날부턴가 머리 뒤쪽으로도 많이 흘러가지고 등까지 다 흘러서 속옷까지 다 젖고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3년 전부터 땀이 많이 나기 시작했다는 최순자 씨. 남들과 식사를 하거나 외식을 할 때 늘 찬 것만 먹는다. 뜨겁거나 매운 음식을 먹을 때 땀이 심하게 나기 때문이다. 친한 친구들 같이 만나가지고 맛있는 거 먹을 때, 네, 그때도 뭐 뜨거운 거 먹지 않아도 온도가 조금 좀 덥거나 이러면 그냥 땀이 주르륵 흘러요. 얼굴에 땀이 심하게 나면서 화장도 포기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최순자 씨에겐 얼굴의 땀은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있다. 얼굴에서 땀이 난다라는 게 가장 여자로서는 조금 뭐랄까 마음이 좀 수치스러운 거? 예. 그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많이 땀이 흐르니까. 예. 약간 그런 마음. 그리고 우울감. 최순자 씨의 땀은 정말 나이 탓일까? 원인을 알아보기로 했다. 최순자 씨가 찾은 곳은 산부인과. 검사 결과 다한증의 원인이 될 만한 몸의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땀이 쏟아지기 시작할 무렵 폐경이 찾아온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신기능 검사도 신장 기능도 아주 좋고요. 3년 전서부터 갑자기 앞면으로 그리고 머리 쪽으로 뒤에 이렇게 해서 땀이 매운 것만 봐도 땀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얼굴이 달아오르거나 화끈거리거나 이런 증상은 있어요? 그거는 가끔 있더라고요. 우리 몸에서 몸이 더우면은 몸이 더우니까 땀을 통해서 열을 배출해내라라고 하는 어떤 중추가 있어요. 시상하부, 뭐 뇌하수체, 뭐 이렇게 연결되는 곳인데요. 여성 호르몬이 그런 곳을 자극을 해가지고서 밸런스가 맞게끔 그런 이제 그 온도에 대한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역시도 호르몬이 모자라게 되면 그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갑작스럽게 땀이 많이 난다든지 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30%의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여성이 나이가 들어 난소가 노화되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감소하는데 이는 다양한 장기에 영향을 줘 이른바 갱년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최순자 씨가 말씀하신 이런 땀이 많이 나는 그런 다한증의 증상 같은 경우에도 열성 홍조를 띠시는 분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다한증 그리고 또 열성 홍조가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폐경기 여성들한테 다한증이 있는 분들 혹은 또 열성 홍조가 있는 분들
또 폐경기, 언저리 때 발생하신 분들은 폐경, 호르몬의 부족 현상과 이런 증상들의 연관성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왜 땀이 얼굴과 머리에 집중됐던 걸까? 땀이 나는 부위는 나이와 관련이 있다. 유아나 아동은 손과 발에서, 사춘기가 되면 겨드랑이에서 땀이 많이 난다. 노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중년 이후엔 신체 말단 부위부터 땀구멍 기능이 저하된다. 머리와 얼굴 주변은 가장 마지막까지 땀샘 기능이 작동하는 부위다. 손발은 좀 땀샘이 좀 퇴화하는 거죠. 나이가 되면 노화 현상에 의해서. 되게 할아버지 손을 보면은 되게 좀 땀이 안 나고 좀 거칠죠. 그러니까 좀 나이가 들면서 땀 나는 부위가 좀 바뀐다고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다. 땀이 많다면 따라오는 고민이 있다. 이종규 씨는 걷기 운동으로 건강을 챙긴다. 그런데 그의 손이 자꾸만 겨드랑이로 향한다. 땀이 나가지고 싫습니다. 밑에 사타구니하고 겨드랑이 이게 땀 때문에 저녁에 잠을 잘 못 이루고 그렇습니다. 겨드랑이에 유난히 땀이 많은 이종규 씨. 그를 힘들게 하는 건 땀만이 아니다. 겨드랑이에서 풍겨나는 냄새. 냄새 때문에 생업이었던 개인 택시 일까지 그만뒀다. 승객분이 기사님 왜 이렇게 원 냄새가 나요? 그럼 기사님 그 겨드랑이 땀내가 나는만요. 너무나 그 승객들한테 스트레스를 받은 바람에 99년도에 택시를 팔았습니다. 틈날 때마다 땀이 난 부위를 씻어보지만 어느새 다시 축축해지면서 냄새도 난다. 짠내. 예, 짠내. 냄새를 느끼세요? 나는 안 좋아, 별로 피부가. 그냥 땀 냄새 아니고? 아니요. 그냥 땀 냄새는 그렇지 않은데. 안타깝지. 얼마나 혼자서 지가 생각할 때는 참 깊이, 다른 사람들을 기피하고 피어갈 때는 저는 얼마나 부끄럽겠냐고 이게. 냄새가 나는 액취증. 땀과 관련된 증상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다한증과는 다른 질환이다. 우리 몸에는 200만 내지 400만 개의 땀샘이 있다. 에크린 땀샘과 아포크린 땀샘으로. 에크린 땀샘에서 나오는 땀은 운동을 하거나 날씨가 더울 때 나는 땀으로 체온 조절을 위해 분비된다. 무색, 무취, 무미의 땀이 땀구멍을 통해 배출되는데 몸 전체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아포크린 땀샘에서 분비되는 땀은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함유되어 있는데 분비되는 시점에는 냄새가 없지만 피부에 머물고 있던 세균에 의해 분해돼 지방산과 암모니아를 만들어 특징적인 냄새가 난다. 아포크린 땀샘은 겨드랑이, 회음부, 눈꺼풀, 귀 주변에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땀 분비가 많은 분들 중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분들은 에크린선과 에포크린선이 모두 다 분비가 왕성한 분들입니다. 땀 분비가 많은데 냄새가 나지 않은 분들은 에포크린 땀샘이 분포가 적으면서 왕성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액취증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땀샘을 제거하는 외과적 수술 치료가 가장 확실하다. 냄새가 나는 겨드랑이를 절개한 뒤에 땀샘을 제거하는데 진피층 아래에 위치한 아포크린 땀샘을 상당 부분 제거하면 액취증은 사라진다. 액취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냄새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거든요.
그게 심해지면 대인 기피증이라든지 대인 공포증으로 유발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활동이 제약이 올 수가 있고요. 증상이 발현되면 그냥 곧바로 바로 치료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원한 음료가 당기는 무더운 여름. 최진원 씨는 이 계절이 유난히 두렵다. 손 다한증 때문에 글씨 쓰는 자세도 독특해졌다. 손 닿으면 여기 조금가 젖어버리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손바닥을 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는 편이에요. 어릴 때부터 손에 땀이 많았던 진원 씨. 다한증 환자만 이해할 수 있는 말 못할 고통은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렵다. 사람 손 잡기도 조금 멈칫멈칫하고 저는 그냥 뭐 항상 나니까 덥든 춥든 그냥 항상 땀이 많이 나니까. 손의 땀은 계절도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흐른다. 긴장을 유발하는 영상을 보자 손바닥이 어김없이 축축해진다. 공포 영화나 이렇게 고소공포증 유발하는 그런 영상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더 긴장해서 평소보다 더 많이 땀이 나는 것 같습니다. 최진원 씨는 다한증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기로 했다. 수술하면은 땀이 좀 극적으로 안 나지 않을까 하는 설렘 같은. 그동안 많이 불편했을 것 같은데 참고 그냥 일상을 생활을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팠었고요. 뭐 수술하면 땀이 안 났으면 좋겠죠. 기적을 바라야죠. 수술은 전신 마취로 이루어진다. 다한증 부위에 따라 수술하는 신경의 위치가 다른데 내시경을 삽입해 교감신경을 절제하거나 클립으로 신경을 차단한다. 요게 하얀색 줄가스가 있고 위에서부터 내려온 요게 손도 교감이거든요. 아닌데 네 번째 날비표보다 살짝 윗부분에서 요걸 잘라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손에 땀이 안 나죠. 최진원 씨가 수술 후 첫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다. 전처럼은 아닌데 살짝 수분감 있는 그 정도? 수술 전에 워낙 심했던 사람들은 수술 이후에 일시적으로 잠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가 대부분 괜찮아지거든요. 보송보송하신 것 같고. 수술 즉시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진원 씨의 손 다한증. 긴장감을 유발하는 상황을 다시 재현했다. 말 그대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영상들. 그런데 수술 전과 달리 진원 씨의 손에선 땀이 나지 않는다. 진짜 수술이 잘 됐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신기하게도 진짜 땀이 안 나네요. 땀이 좀 난다고 수술까지 해야 하나 의아할 수도 있지만 손을 사용하는 직업을 가진 이들에게 손의 땀은 치명적이다. 피아노 연주자 안화영 씨는 어린 시절부터 다한증을 앓았다. 초등학교 때부터 조금 땀이 많은 편이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예술중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때부터 조금 이게 앞으로 문제가 많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심각하게 인지했던 것 같아요. 연주자에게 손의 땀은 걸림돌이다. 되게 이렇게 하는 모양. 동료 김예슬 씨도 그 고통을 잘 알고 있다. 검은 건반이 흰 건반보다 높게 올라와 있어서 검은 건반은 그냥 옆으로 자칫하면 팍 옆으로 이렇게 손이 미끄러지면서 실수를 할 위험도가 훨씬 크죠. 그래서 곡을 제가 하고 싶었던 곡을 못하고 다른 곡으로 바꿔야 했을 정도로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오랜 시간 꿈꿔왔던 연주자로서의 삶에 땀이 방해가 되자 수술을 선택했다. 예슬 씨는 초등학교 6학년, 화영 씨는 20대 중반에 흉부 교감 신경 절제술을 받았다.
피아니스트로서는 당연히 이제 편안한 연주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훨씬 질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피아노 칠 때도 그렇고 일상생활에서도 늘 어딘가에 닦아야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핸드크림을 바를 정도로 많이 바뀌었어요. 직업적으로는 100%인 거는 같고요, 저는. 저는 삶에 있어서도 100%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한증 수술 치료에도 한계는 있다. 어린 시절부터 손에 땀이 많았던 김준영 씨. 4년 전 흉부교감신경 절제술을 받았다. 현재 김준영 씨의 손은 땀은커녕 건조하기까지 하다. 보시다시피 손도 굉장히 멀쩡하고 얼굴 같은 데도 지금 땀이 잘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다른 부위에 땀이 나기 시작했다. 이전엔 땀이 나지 않던 곳이다. 여기 이렇게 가슴 쪽에도 이렇게 땀이 나고요. 그다음에 다리 이런 무릎 뒤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도 예전에 안 났었는데 그 이후로 조금 이렇게 걸으면 끈적하게 졌고 수술 이후에 몇 달 지나니까 한두 군데씩 이렇게 나기 시작하면서 좀 이렇게 보상성 다한증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수술의 효과가 영구적이고 안전하지만 부작용 우려가 있다. 수술 전 땀이 나던 부위가 아닌 곳에 땀이 옮겨서 나는 증상, 바로 보상성 다한증이다. 교감신경절제술을 받게 되면 수술 후에 몸의 다른 부위에서 땀이 많이 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걸 갖다 보통 보상성 다한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뇌에서 보낸 신호가 네거티브 피드백이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에서는 계속 신호를 갖다가 땀 나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기 때문에 신경이 절단되지 않는 나머지 부위에 가서 땀이 많이 나게 됩니다. 설문조사 결과 흉부교감신경 절제술을 받은 환자 86.1%에게서 보상성 다한증이 나타났고 그중 3분의 1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고 답했다. 교감신경절제술인 경우는 이제 약간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교감신경절제술을 받게 되면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몸의 다른 부위에서 땀이 많이 나는 보상성 다한증과 식사할 때 얼굴에서 땀이 나는 미각성 다한증이 심하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역적인 치료를 먼저 해보고 효과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술 치료 전 선택할 수 있는 치료는 무엇일까? 직장인 최진우 씨. 손잡이나 폐인 홈을 잡고 인공 암벽을 오르는 클라이밍에 흠뻑 빠졌다. 완등 후 찾아오는 성취감 때문에 멈출 수 없지만 방해되는 게 있다. 바로 손에 땀이다. 송진가루랑 땀이랑 지금 엉겨 붙어가지고 찐득찐득해서 항상 어렸을 때부터 저는 다한증이 있어가지고 땀이 항상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는 철봉 같은 거 한 적이 없어요. 손에 땀이 많아가지고. 그게 요새 이제 최진우 씨가 전문의와 상담에 나섰다. 이온 영동 치료에는 여러 무기물 이온이 함유된 수돗물이 필요하다. 피부를 따라 흐르는 이온 전류의 흐름이 땀 분비에 관여하는 이온 수송에 방해를 일으켜서 땀 분비를 막는 것으로 추정된다. 큰 부작용이 없는 것이 장점이라 할 수가 있고요. 한 7번 정도 받게 되면은 약 한 달 정도 땀이 안 나게 됩니다. 단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손에 이렇게 상처가 있거나 그런 경우는 하게 되면 통증이 많이 느끼게 되고 상처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손에 상처가 치료받기 전에 상처가 있나 잘 살펴보셔야 되고 반지나 팔찌 같은 금속들을 제거한 후에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신이라든지 부정맥이 있는 경우는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료계에선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약물 치료다. 땀이 나는 부위에 바르는 약물인 염화 알루미늄은 땀샘을 통해 분비되는 땀에
살짝 녹은 알루미늄 이온이 땀구멍으로 들어가 에크린 땀샘에 젤리 형태의 뚜껑을 형성해 땀구멍을 막아 땀 분비를 억제한다. 복용하거나 바르는 형태로 많이 쓰이는 또 다른 약재인 항콜린성 약물은 땀샘 활성도를 저하시킨다. 땀샘에 분포하는 교감신경의 끝에선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면서 땀이 난다. 글리코피롤레이트 등의 항콜린성 약물은 아세틸콜린과 땀샘의 결합을 막아 땀 생성을 억제한다. 신경근육계통의 질환에 많이 쓰이는 약재 보톡스도 다한증 치료 방법 중 하나다. 흔히 보톡스라고 알려져 있는 보툴리늄 톡신은 신경독소로 피부에 주사하게 되면 땀 분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억제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런 보툴리늄 톡신 주사는 국소다한증의 효과적인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효과 지속 기간은 부위에 따라 다르고 4개월에서 7개월 정도 지속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한계점으로는 손에 놓는 경우 손 근육이 위축되거나 마비가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한증 수술 치료에도 희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김종훈 씨 역시 어린 시절부터 다한증을 앓았다. 학창 시절 땀 때문에 공책이 젖는 일이 다반사였는데 지금 그의 손은 평범하다. 70% 80% 좀 덜 나는 편이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이 공책에 펜을 잡게 되면 혹시 책이 다 젖어서 째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또 지금은 잘못 해석으로가 따로 찢어지는 그런 일은 좀 없거든요. 지난해 흉부 교감신경 절제술을 받았던 김종훈 씨. 손의 땀은 해결됐는데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남아있다. 발의 땀은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다. 특히 어디 식당이나 이런 곳에 좀 사람 많은 곳에 가게 되면 신발 벗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하루 종일 젖어 있는 상태로 있다가 신발 벗게 되면 냄새도 나고 좀 발을 꺼내기 좀 불편하더라고요. 김종훈 씨를 다시 만난 곳은 수술실. 발 다한증 수술을 받기로 했다. 흉부 교감신경 절제술로는 효과가 미비했던 발 다한증. 요추 교감신경을 절제한다. 심장과 척추로 향하는 혈관들을 피해 문제가 되는 교감신경의 기지를 찾아 클립으로 차단한다. 수술 부위인 요추 교감신경 주위에 중요한 혈관과 신경, 요관 등이 지나가기 때문에 까다로운 수술로 여겨진다. 요추교감신경 절제술만으로는 사실 보상성 다한증이 별로 생기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저희가 한 500명 정도 수술을 해봤는데 흉부교감신경 절제 수술만 했는 환자들에 비해서 오히려 보상성의 정도가 약간 더 적은 걸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환자분도 사실은 지금 허리나 등이나 엉덩이나 그 허벅지에도 땀이 조금은 나는 상황이지만 아마 저 수술을 하면 허벅지 쪽에나 엉덩이 근처에도 땀이 조금 줄 것 같아요. 김종훈 씨를 다시 만난 것은 일주일 뒤. 요추 교감신경 절제술은 복강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짧다. 발 상태는 어떨까? 땀 때문에 축축했던 발이 지금은 적당한 보습감만 동반돼 보송보송한 상태다. 손보다도 발이 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기대치에 더 좋게 나오고 있어서 하루하루가 좀 기분이 좋아요. 네. 다한증 치료가 필요한 이유로 삶의 질 회복을 꼽지만 생명의 치명적인 질환 예방에도 관련이 있다. 다한증 환자들과 일반인을 7.7년 동안 추적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다한증 환자에게서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더 높았다.
그런데 다한증 수술을 받자 발병 위험은 줄어들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맥박이 올라가고 말초 혈관의 저항이 증가하게 되고 심근의 이제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혈압이 상승하는 고혈압과 함께 심부전이 올 수 있고 동맥경화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교감신경 절제술을 하게 되면 혈압과 맥박수가 떨어지게 되고 심근의 산소 요구량이 떨어지게 되고 말초 혈관의 저항이 줄어들게 되면서 동맥경화나 고혈압, 심부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